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257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11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한전은 1.4%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대한 영상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좀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내용이 좀 중첩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포인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뭐 딱히 주가의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 그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데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으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이 가장 또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였죠. SK하이닉스로 한국전력이 이번에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잘 나왔습니다. 뭐 시장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조금 미진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유는 결국에 상반기에 유가의 하락과 LNG 가격의 하락이 전력 구매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고, 그런 비용이 줄게 되면서 그게 이익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2018년도, 19년도 계속해서 좀 적자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흑자로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게 이제 뭐 거의 100%죠. 3분기까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면 뭐 거의 올해 실적은 이제 뭐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좀 전환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뭐 한전의 배당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시점이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거는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연료비 연동제가 반영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실적은 좋은데 결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 뭔가 평가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죠. 그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에 연료비에 대한 연동을 전기요금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비가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리고, 연료비가 떨어지면 전기료도 낮추자라고 하는 이제 정책, 마지막 이제 정책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책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반영이 돼야 연료비가 올라가도, 한전이 제일 단점이 뭐냐면 전기료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정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리지 마 그러면 얘네들이 못 올리는 거예요. 정부에서 올려 그러면 올리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료를 마음대로 못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에 결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하고 LNG 가격이거든요. 유가나 LNG 가격이니까 유가가 올라가고 LNG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료도 올리자. 반대로 유가 떨어지고 LNG 가격 떨어지면 전기료 낮추자, 이거인 거죠. 그러면 한전이 앞으로 2018년, 19년도 같은 대규모 적자 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연료비가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들이 비례해서 연동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익적인 부분에서 큰 편차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의 시현이 가능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 이제 도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저는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부분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3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는 흑자 기조를 이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의 반응이 없는 이런 이제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만큼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한전의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싼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질 않으니까 싸면 뭐하냐,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저는 이 종목을 시장에서 재평가해주는 그런 시기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목을 시장에서 재평가해주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도래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기다리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나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한전이 그동안에 이렇게 응축됐던 에너지, 이런 박스권에서 응축됐던 에너지가 한 번 정도 분출하는 이런 이제 기회도 얼마든지 좀 찾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트리거라고 하겠죠. 결국에 방아쇠, 이 답답한 흐름에서 한번 벗어날 수 있는 방아쇠가 언제 당겨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뭐 연료비 연동제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연내에 뭔가 이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좀 적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을 때 한전의 주가의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은 지금은 사실상 뭐 매도의 이런 타이밍을 잡을 자리는 아닙니다. 뭐 매도를 한다거나 이럴 자리 자체가 아니고, 이 종목을 팔아야 될 가격은 아닌 거죠. 지금의 이 위치라고 한다면은 뭐 매도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할 자리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22,000원, 25,000원 이런 자리에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야 저는 그냥 22,000원을 패스하고 그냥 홀딩하면서 25,000원까지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매매, 기술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22,000원대부터 좀 저항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22,000원을 장대 양봉으로 하나 뚫어주면 그동안에 이 안에 박스권에 응축됐던 힘이 결국에 위로 터지는 거고, 그랬을 때는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25,000원까지는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22,000원, 2차적으로 2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단계 두고 뭐 올라갔을 때 좀 줄여놓고 나머지로 상황 봐가면서 목표가를 좀 더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는 저는 19,000원대 정도는 절대 안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9,000원에서 한 19,500원 정도는 한전의 지금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9,000원, 19,500원에 가까워지면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매수의 자리인 거지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갔을 때 1차 22,000원, 2차 25,000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와준다면, 한전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었던 거, 남들 잘 갈 때 못 올라갔잖아요. 그 부분들이 장대 양봉 하나로 크게 표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 그랬을 때에는 지긋지긋했던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25,000원이나 이런 자리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은 지금은 뭐 팔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가격을 논할 자리 자체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의 지지만 계속해서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5,000원대까지도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0원의 1차 저항대, 2차 저항대를 25,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사실 한전이 역배열이고, 이걸 정배열로 돌려놔야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시세도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이평선들이 역배열에 있어가지고 진짜 강한 상승이 한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나오면서 결국에 정배열로 돌리면서 한전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좀 보유의 관점에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점도 나름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조금씩이지만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나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은 19,000원대, 19,500원대만 이탈 없으면 일단은 보유의 관점에서 연내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되면서 한 번 정도 폭발적인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와 하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